아무래도 이 지지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, 대변인님. 해야 됩니다. 저희 그 자료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. 이번에 나온 게 M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. MBS 여론조사 결과인데 국민의힘이 35%, 민주당이 33%로 역전되는 골든크로스를 달성했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기사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? 일단 의미가 있는 게 이 조사가 전화 면접이잖아요. 네네. 예, 그러니까 조금 더 신뢰가 가고 또 내 회사가 이렇게 중립적으로 두 회사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. 네네. 이제 그거니까 어. 아무래도 신뢰도가 조금 더 있는 상태에서 이게 뒤집어져 버리니까 네. 굉장히 지금 뭔가 핫하죠. 네, 그런 상황인데 네네.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야 골든 크로스다 그렇게 막 좋아하고 뭐 그러기에는 이르다. 골든 크로스 돼가지고 뭐 선거 결과 바뀐 적이 없어요. 골든 크로스 됐다고 주장하는 쪽이 결국 졌어요. 나중에 이재명 그 3년 전 대선 때도 그랬잖아요. 그러네요. 골든 크로스 됐다고 그러는데 결국 조금 차이지만 저희가 이겼단 말이에요. 네네. 그 단어는 별로 쓸 의미가 없고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정당 지지율 차이가 많이 줄었겠구나. 정당 지지율 차이가 많이 줄었다. 별 의미가 없다. 네네. 어디가 우세하다.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고. 네네.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차기 대선을 전제로 하고 대선 주자들 이 선호도 조사한 게 있잖아요. 네네. 선호도 조사 결과도 사실은 이제 있습니다. 여러 명을 이렇게 나열해서 조사하는 건 큰 의미가 없죠. 결국 후보는 한 사람으로 몰리니까. 네네. 그래서 민주당 쪽이 몇 명 얼마냐 뭐 이렇게 더해서 하는 그런 건 가능할 수는 있어도 근데 네네.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30이 깨졌어요. 28% 나왔습니다. 네. 이거는 굉장히 충격이죠. 당 지지율보다도 뭐 떨어지는 거야 그렇겠지만 네네. 일단 30이 안 된다는 거는 당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상황이 됐다. 물론 이 조사가 네네. 받는 사람이 정말 그 보수가 얼마나 많이 이 응답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뭐 거기에 따라서는 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평소에 보수는 300으로 끊고 이런 게 없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이번 조사도 이제 보수가 좀 많이 응답한 걸로 보이는데 네네. 그것만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경고 사인이 이제 들어온 거죠. 그렇죠. 경고 사인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. 과표집됐다라는 걸 전제하더라도 이거는 약간 좀 경고 사인이 된다는 말씀이시죠. 왜냐하면 이분은 네. 21년도 경선 때부터 시작해서 22년 대선부터 시작하면 벌써 좀 거의 뭐 4년 가까이 혼자 대선 선거운동 한 분이라고 보면 돼요. 그렇죠. 4년 내내 했는데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. 지금. 심지어 지금 같은 시국에 그걸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냔 말이에요. 그 얘기죠. 그러니까요.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30%대가 지금 깨졌다라는 게 얘기가 나오는데요. 다른 시기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 체포까지 된 마당에 그러면 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제가 느끼기에는 체포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. 높아질 거예요. 이게 이 조사는 이제 체포가 거의 이제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죠. 네네. 이제 뭐 다음 주 넘어가서 뭐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갤럽이 또 나오면은 반영이 됐을 수는 있겠는데 일부. 네네. 뭐 그런 거 쭉 보면은 하여튼 설날 전까지 굉장히 많이 그 요동이 칠 거다. 특히나 보수 그리고 중도에서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이 입법 갑질의 탄핵 갑질 여기에 좀 분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감정이 최고조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는 더한 게 조금 더 나올 수가 있다.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많은 언론사들이 설날을 앞두고 설날 여론조사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양자 대결로 하겠다는 거예요. 양자 대결로. 그래야 이게 비교가 가능하잖아요. 지금 그렇죠. 여기서 뭐 저희 쪽은 별로 이렇게 높지가 않잖아요. 사람은 많은데 그건 큰 의미가 없잖아요. 후보는 하나로 될 테니 그래서 누구 대 누구. 그러니까 뭐 이재명으로 상수를 놓고 하겠죠. 뭐 이재명 대 뭐 누구, 이재명 대 누구, 이재명 대 뭐 오세훈, 이재명 대 뭐 홍준표, 이재명 대 한동훈 뭐 이런 식으로. 네네. 그걸 가지고 보면 좀 의미가 있지 않겠냐 하는 예상이 있습니다. 설날 정도쯤 되면은 지금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이른바 이제 그 광장이나 이런 데 지금 열기가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? 근데 아무래도 설날쯤 됐었을 때는 조금 그 식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. 진정이 되죠. 진정 상태가 좀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제 그 지지율은 28%에서 더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. 벌써 싹수가 보여요.
지금 감옥 가서 청문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민주당이. 그것도 좀 오버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. 지금 아.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많은 민주당 패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네. 일부러 그러는 분도 있어요. 본인 방송에서는? 상황 때문에. 아. 근데 정말 몇몇 분은 완전히 완장을 찼어요. 완장이 여기 막 3겹 4겹이에요. 태도가 오만방자하게 그지 없습니다. 저희가 뭐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 수정안 내는 거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. 몰매 맞을 짓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. 진짜요? 월요일 방송에서 모 의원이. 그래서 제가 참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. 그래서 진행자가 조금 저한테 반박계를 못 줘서 그 말에서 저 하려고 이제 다 자료화면으로 넘어지 그 사람 아니 반박을 안 하게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. 그래서 끝나고 시간이 없어 그랬다면서 미안하다고 해서 저 한 1분 남았을 때 반박하라고 해서 제가 몰매 맞을까봐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네네네. 보시기에는 굉장히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. 그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. 거기서 세게 안 나갈 수가 없어요. 윤 대통령 미워하는 건 알겠어요. 네네. 호칭이요 정말 앉아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. 뭐라고 합니까? 윤석열 씨 뭐 이럽니까? 씨가 없어요. 일단 윤석열은 박찬대 맨날 그러잖아요. 내란 윤석열. 숙의 윤석열은 이러면서 그냥 뒤가 없어. 뒤가 김건희는 뭐 이런단 말이에요. 네네. 차라리 뭐 씨라도 붙여주면 양반입니다. 아. 앞에 꼭 붙여요. 내란 숙의. 내란 수교. 조국 신당 사람들은 무조건 붙여요. 아. 모든 말. 정말로. 어.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냐. 이게 뭐 호냐. 그러니까요. 근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한대요. 그러면서 뭐 네네. 거의 뭐 이 양반이 뭐 이랬어 하는 수준으로 막 이 입모양이 거기까지는 안 나가는데 뭐 그게 네네. 어우 멸칭을 써요. 야. 자, 그래서 제가 듣다 보면 정말 그게 한 4, 50분 하잖아요. 네네. 처음에는 참자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도저히 가지고. 우기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렇죠. 이게 부처님도 아닌데요. 그렇죠. 바보같이 보여요. 그러면 제가 한번 그렇게 참으면요 또 네네. 저희 쪽 분들이 왜 가만히 있냐 반박하지. 그렇게 되니까 저도 이제 중간에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. 그럼요. 아니 제가 뭐 대통령자 그 가지고는 안 합니다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.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로 이어지는 거거든요. 그게 이어져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감옥 여기 뭐 깜빵 청문회라고 돼 있더라고. 그러니까 구치소에 가서 그게 성사가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본인이 안 나오겠다면 안 되는 거예요. 뭐 거길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. 망신을 그냥 주자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조리돌림에 그렇죠. 이어서 네. 그러니까 이런 발상을 하는 그 저열한 태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. 사실 그 얘기하신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때도 진짜 중도층이 많이 좀 돌았고요. 예.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깜빵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카톡 예. 검열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도 점점 더 민주당에서는 멀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.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눈에 띄는 것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13%로 이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. 예. 2등이 이제 홍준표 시장이었고요. 오세훈 시장은 6%, 한동훈 전 대표가 5%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현재 좀 열광돼 있는 그 분위기가 김문수 장관 쪽으로 이렇게 좀 뭔가 겹쳐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. 뭐 그렇게 볼 수 있죠. 네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지지하는 움직임이 여름부터 이 장관 임명될 때부터 조금씩 있었어요. 네네. 그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주신 그런 것들을 마음에 들어하신 분들이 그래도 좀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지금 많이 도드라지는 느낌인데 보자고요. 이게 좀 진정이 되면 정확한 어떤 이제 분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점이 온다. 지금은 막 격앙이 돼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요. 정확히 알 수가 그리고 없다. 이번에 MBS에서도 호감도 조사도 같이 했는데요. 예. 이재명 대표는 호감도가 37%가 나왔고 예. 눈에 띄는 거는 여권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28% 호감도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24%로 호감도가 예. 나왔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아까 전에 후보의 지지율이랑 호감도 지지율에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. 다르죠. 네.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호감도하고 지지율하고 제일 차이 많이 나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.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그 지금 지지율을
원래 지지율하고 연계시키기 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기사에서 지금 여기 잘못 썼어요. 그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호감이 간다는 응답자보다 적죠. 그러니까 이게 호감이 간다는 응답자가 더 많지 않죠. 거꾸로 됐잖아요. 아, 그러네요. 거꾸로 써놨네요. 잘못 썼더라고. 네. 그러니까 대부분 호감도가 비호감도보다 낮아요. 그렇죠. 훨씬 비호감도가 남아요. 더 높은 겁니다. 그냥 싫은 게 더 네. 많아요. 싫은 게 그런 상황이라 이게 지금 누가 비호감이 적냐 이 대결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비호감도가 높을수록 무조건 안 찍는다고 보면 돼요. 일단 제끼는 게 우선인 걸로 생각해보면 그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. 네,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역시나 61% 네. 호감이 가지 않는다. 68%, 뭐 71%, 73% 이런 게 나오니까 네. 이재명 대표가 이 보고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? 정치적인 민주당의 우위에 비해서는 개인 호감도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. 왜냐하면 저분은 지지도와 비호감도가 거의 실제치에 가까워요. 그렇죠, 그렇죠. 왜냐하면 전제할 수 있는 게 이재명 대선 나올 거다. 이재명 대선 한번 나갔었다. 이 민주당 대표도 이게 있기 때문에 변화가 별로 안 될 거란 그렇죠. 말이에요.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. 그러면 아까 전에 그 후보 지지율이랑 그다음에 호감도 조사가 제일 큰 차이가 있었던 게 한동훈 전 대표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무 활동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호감도가 24%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?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저변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결론은 이제 성급한 분들은 선거 저희 당 그 대선 후보 뽑는 과정 룰 네. 그게 이제 국민 100% 지난번에 4년 전에 우리 4월 7일 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할 때 국민 여론조사 100%를 했거든요. 당원 안 넣고. 네네. 그런 식으로 혁명적으로 하지 않으면 뭐 홍준표나 김문수 후보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. 저는 뭐 거기까지는 안 보고요. 일단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. 활동을 안 하고 있다. 이 세 분하고 다른 분들하고 다른 것은 활동을 하지 않는 걸 지금 없다 리스트에 없는 분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. 그러니까 동렬해서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아무런 정책 메시지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런 상황이다. 예.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설날에 이제 그 1대1로 만약에 여론조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뭔가 복귀 시점이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네. 이렇게 보면 되죠. 이제 윤 대통령 관련해서 체포가 되냐 마냐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온 관심이 한 2주를 갔었습니다. 그렇죠. 어쨌든 불행한 일이지만 일단락이 됐어요. 네. 영장이 집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윤 대통령의 신변이 어디로 바뀌느냐 여부에 대한 관심도는 이제 조금씩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럼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 이동을 하겠죠. 그럼 자연스럽게 조기 대선 가시화라는 생각이 머리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? 네네. 그럼 그 상태에서 이 후보들을 보는 관점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. 지금은 윤 대통령 체포되는 거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그렇죠. 이렇게까지 오게 된 어떤 경위를 생각하고 막 이런 게 뒤섞여 있잖아요.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를 생각한다. 뭐 이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기에는 아직 상황이 이게 물이 출렁거려서 이게 잔잔해져야 이제 뭘 띄울 거 아니에요. 네네. 아직은 띄울 수 없는 상황이다.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저희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